인천 여아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죠. 17살짜리 소녀가 8살짜리 동네 아이를 유괴해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에 19살 여성에게 건넨 사건입니다. 그 피의자 김양과 박양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제는요, 박양의 3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를 경악해야 할 만한 사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인을 게임처럼 했다든지, 계약 연애를 했다든지, 이해 안 가는 대목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두 사람의 형량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인데다가 심신미약까지 인정이 되면 형량이 상당히 가벼워진답니다. 예. 과연 지금까지 재판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늘은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 대신에 이 김양과 박양의 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해 아이 측의 대리인을 맡고 계세요. 김지미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런 사건 처음 보셨죠?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특히 강력범죄 중에서도 이제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이제 잔인하게 살해가 되고 시신이 훼손되어서 더욱 경악할 만한데 거기다가 이제 피고인들, 이제 가해자들이 또 미성년자 그리고 특히나 여성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더욱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쭉 지켜봐온 소감이랄까요?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그때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건을 접할 때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사랑이 하고 저희 아이가 같은 나이예요. 8살. 네, 그래서 처음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을 때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제가 또 피해자 측 대리를 맡으면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거나 주변 분들 그리고 사건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조금 힘들죠.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이 나고 아무리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려고 해도 힘들 정도로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 네네. 우리가 이런데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우리 이제 가명입니다만 사랑의 어머니. 네, 사랑의 어머니는 사실은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이제 사랑이 위에 언니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두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고 특히나 이 가족 간의 이제 우애, 형제 간의 우애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가족이.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조금 덜 충격을 받고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에요. 애들을 남아있는 애들 위해서라도 네네. 내가 강해져야 된다. 네네. 그 어머니가 지난 12일에 공판으로 이제 증인으로 첫 참석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김양을 처음 보신 거라면서요. 네네. 어머님이. 그 자필 편지 내용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니 오빠라고 하면 누구나 잘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참, 이 얘기, 저는 정말 이 얘기 듣고 그냥 이 한 대목에서도 눈물이 나던데, 김 변호사님도 그 법정 계셨죠? 네네. 거기서 참 기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아마 우리 김 변호사님도 처음으로 김양, 박양 보셨을 텐데, 네네. 어떤 아이들인가요? 그 아이들. 지금 이제 알려진 게 처음부터 이제 화제가 됐던 게 김양 같은 경우는 이제 체포된 직후에 조현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스퍼거 증후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워낙 이번 사건 자체가 이제 잔혹하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뭔가 좀 비정상적인 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정상은 아닐 거야. 걔들 저 평범하고 정신이 제대로 된 애들은 아닐 거야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고요. 오히려 정상이라는 게 좀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보통 청소년 지금 우리 나이로 18 이렇게 되는 아이들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근데 그 또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그냥 본다면 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김양의 느낌은 그러했고요. 박양은 좀 더 어른스럽고 좀 대범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러니까 쟤네들이 좀 뭔가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 뭔가가 이게 그러니까 상황 판단 안 되는 아이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네. 보통의 18보다 더 성숙한 느낌? 훨씬 더 성숙하고 똑똑하고 냉철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아니 어떤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똑똑하다, 냉철하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오셨던 그날 증인이 4명이었어요. 예. 근데 마지막 증인이 이제 박양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김양이 그 전에 이제 그 시켜서 했다라는 예.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양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박양이 직접 나왔어요. 네, 증인으로 나왔고 박양은 당연히 이제 그런 적이 없다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김양이 이제 변호인이 이제 반대 신문 이제 김양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는데 예. 뭔가 좀 마음에 차지 않았나 봐요. 김양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변호사의 변호가. 그렇죠.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느꼈는지 이제 옆에 변호인에게 계속 이런 걸 물어달라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그리고 뭐 종이에 뭔가 써서 이제 변호사한테 넘겨주면 변호사가 물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직접 신문을 김양이 신문하고 박양이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이 쓰는 단어라든지 둘이 묻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 자체가 10대들이 하는 거라고는 믿겨지지 않고요. 오히려 판사 검사인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 되게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냥 그거는 뭐 본인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걸 뭐 본인의 주관적인 뭐에 기초해서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굉장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걸 본 분들 중에 그러니까 김지인 변호사처럼 변호사 둘이 싸우는 줄 알았다. 판사 검사가 싸우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네. 냉철함을 역시 느끼신 거군요. 네네. 근데 지금 김양 측에서는 정신에 문제 있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사건 당시 심신이 굉장히 미약했다. 그래서 얘는 감형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 심리 분석하셨던 이제 교수님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 심신미약이라는 게 범행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사리를 분별할 능력 자체가 이제 모자라거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처음부터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이 사랑이를 이 김양이 데리고 와서 뭐 살해하고 시신 훼손하고 유기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맞아요. 사실 굉장히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박양을 만나서 그냥 평상시처럼 만나서 둘이 얘기하고 웃고 먹고 뭐 다니고 그랬잖아요. 닭강정 먹고 칵테일 먹고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둘이 했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뭐 그 사건 당시에 정황상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특히나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발달 장애 한 형태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공감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에서는 김양하고도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오히려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언이 그날 나왔고요. 사이코패스면은 감형의 이유가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군요. 사이코패스면 얘는 사이코패스다. 네네. 근데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를 납치하기 전에 두 사람이 김양 박양이 나눈 대화. 김양이 베란다에서 초등학교가 보여. 이러니까 박양이 그중에 한 명 죽이면 되겠네. 뭐 이렇게 말했다든지. 실제로 피해 아이를 납치해서 묶어 놓았을 때 둘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지금 내 눈앞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양이 살아있어? 손가락 예뻐? 뭐 아니 어떻게 8살 아이를 앞에 두고 둘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피해 어머님도 가장 분노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죽인 후에 물탱크에 숨기고 시신의 일부를 들고 둘이 만나서 칵테일 마시고 닭강정 먹고 이게 정신이 온전한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이거를 변호인 측에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극악무도한 범행을 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감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 그거는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 자체는 성립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이제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사후 행태를 통해서도 더욱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계약 연애 중이었다는 건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면 뭐 소문이에요? 김양은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박양은 뭐 장난으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거는 김양 측에서 이제 박양과의 어떤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런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고 그래서 박양이 이런 식으로 시켰을 때 자기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살인 교사를 당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 연애 사이 내가 쟤를 사랑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키는 걸 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김양 측에서. 박양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박양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네. 자, 형량 얘기로 이제 자연히 넘어오게 되는데 원래는 만 13세 미만을 살해하면 이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취위인 살해하는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죠. 그렇죠. 무기징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지금 피의자도, 그러니까 김양과 박양도 미성년자예요.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장 원래는 소년법상 15년인데 특히 또 살인 같은 경우는 또 강력범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특강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20년 상한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 굉장히 복잡한 것이 박양은 특히 살인 방조가 아니라 살인 교사로 혐의가 바뀌면 김양보다 오히려 더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박양 같은 경우는 지금 만 19세가 이제 12월 생일을 기점으로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만 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적용이 12월이 지나면 안 된다. 확정 판결이 12월 넘게 나오면 그렇죠. 성인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그쪽 변호인이 뭐 12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요. 그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벌이라는 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재판장이 재량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형 요소가 있다고 해서 꼭 감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은 복잡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미성년자라는 거 가만히 되고 뭐 심신미약은 안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김양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상한이 20년이고요. 심신미약 인정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장량 감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한번 감경을 해줄 만하다. 그러면 사실 감경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감경 요소가 없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요. 인정되면 절반인 거죠. 10년 거기서부터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10년부터 줄어드는. 김양은. 네. 박양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게 지금 공소장 변경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미성년을 넘기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박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 년이라고 어떤 숫자로 예측을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박양 같은 경우에는. 살인 방조가 살인 교사가 되려면 증거가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트위터가 굉장히 핵심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둘이서 이제 삭제를 한 그게 트위터 본사의 서버에 남겨져 있는지를 핸드폰에도 없어요. 핸드폰에 복원도 안 되고. 있는 것은 포렌식으로 복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미국 트위터 본사 요청을 법무부에서 한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야기 나눌 건 많고 시간은 많이 갔는데 끝으로 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네,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지금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판이 끝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금 미성년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두 다 같이 관심을 좀 가지고 사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지인 변호사님 끝까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여아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의 대리인입니다.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